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재밌는 위스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켰습니다. 네, 여기 옆에 보이시는 에두라는 위스키입니다. 이게 근데 에두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위스키는 일단 프랑스에서 만드는 프랑스 위스키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뭐 전 세계 유일이라고 하는데 메밀로 만드는 프랑스 위스키입니다. 두 가지 특이한 점이 갖춰 있죠. 이게 프랑스어로 프랑스어가 아니라 이거는 무슨 브리타니어인가 뭐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브리타니어로 메밀이란 뜻인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프랑스어도 아니고 뭐 어디 프랑스 저기 브르타뉴 반도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로 되어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읽는지 몰라서 그냥 에두라고 할게요. 이 에두 위스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랑스에서 만드는 메밀 위스키 두 가지 생소한 뭐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죠. 먼저 메밀보다 여러분들은 프랑스 위스키에 더 뭔가 갸우뚱 좀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프랑스는 위스키에 있어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어떻게 보면 유명한 나라에 속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스카치 위스키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나라예요. 양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스카치 위스키 수입량 1위를 하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입니다. 2위가 미국이고요. 금액으로 따져도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프랑스일 정도로 프랑스는 옛날부터 스카치 위스키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프랑스가 사실 와인으로 유명하지만 뭐 이렇게 수입산 위스키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건 사실도 굉장히 놀랍죠. 사실 뭐 프랑스랑 저기 영국이랑 사이가 굉장히 뭐 안 좋다고는 하지만 옛날부터 얘네 둘은 서로 지네 나라 주 특산물 술들을 소비를 해왔습니다. 영국은 이제 프랑스의 와인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왔고 프랑스는 이 영국의 스카치 위스키죠.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위스키를 많이 마시는 나라가 자국에서 만드는 위스키가 없을 리가 없죠. 사실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위스키를 만드는 많은 증류소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 요 에두라는 위스키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요런 이 프랑스에서 나온 메밀로 만든 위스키 굉장히 특이하죠. 저는 이런 특이한 위스키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뭐 위스키를 마시는 것도 좋아하고 뭐 위스키를 당연히 좋아하지만 제가 주로 이렇게 위스키를 소비를 하고 관심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특이한 제3세계의 위스키들을 많이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위스키를 마시는 이유는 뭐 좋아서 마시는 것보다는 사실 좋기도 하지만 이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위스키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를 공부하기 위해서 마신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위스키를 만드는 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뭐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 꿈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드는 건데 그 공부로 참고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뭐 곡물, 다양한 나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는 위스키들을 굉장히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두라는 위스키도 아까 계속 좀 입에는 안 익는데 브르타뉴라는 지역에서 프랑스 서쪽 끝에 있는 반도에 있는 지역인데 브르타뉴에 있는 증류소 뭐 이름이 굉장히 프랑스어라서 프랑스어인지 뭐 브르타뉴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읽기가 어렵습니다.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뭐라고 읽어야 되나 이걸 맨히르스 뭐 이런 이름의 증류소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증류소는 뭐 그렇게 상업적으로 큰 증류소는 아니고 가족끼리 하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증류소인데 뭐 지역에서 나는 이런 특산물이나 지역 뭐 생산 작물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1986년에 처음으로 술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는 뭐 사이다라고 하죠. 사과를 이용한 발효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1998년부터 지역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이 메밀을 이용해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여기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뭐 이 홈페이지 바로 이 메인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상상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다.
뭐 대충 구글 번역기로 돌리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창의적인 술을 만들려고 하는 곳입니다. 네. 뭐 증류소 홈페이지에서 본 뭐 정보에 의하면 일단 메밀을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단식 증류로 2번 증류를 했고 프랑스답게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메밀로 뭐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유일이라고 하는데 메밀로 만든 위스키 어떤 맛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병이 굉장히 길다라니 예쁩니다. 뭐 라벨 디자인은 좀 촌스러운 느낌이 있기는 한데 네, 나쁘지 않네요. 향을 먼저 맡습니다. 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동안 뭐 세계 여러 나라의 위스키를 많이 마셨지만 어느 위스키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굉장히 특이한 향이 납니다. 뭐 위스키를 만드는데 많은 공정, 많은 뭐랄까 조건들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 다른 뭐 오크통이나 뭐 다른 생산 과정의 차이가 아닌 정말 곡물 차이에서 느껴지는 굉장히 완전 다른 형태의 향이 느껴집니다. 약간 그런 계통의 향이 많이 느껴져요. 보통 이제 그런 몰트 위스키나 뭐 다른 곡물로 이용한 밀이나 뭐 옥수수를 이용한 위스키는 중심적으로 약간 몰티하다고 하죠. 그런 곡류에서 느껴지는 단맛이나 약간 좀 구수한 뭐 그런 느낌이 주로 많이 느껴지는데 여기도 물론 그런 느낌이 있지만 플러스 굉장히 허브한 느낌, 풀 같은 느낌, 혹은 과실과 같은 느낌, 뭐 그런 계통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뭐 미국의 라이 위스키도 약간 그런 계통의 향이 느껴지는데 그 라이에서 오는 풍미보다도 훨씬 더 뭐 신선한 풀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뭐 숲속에서 느껴지는 그런 아주 쌩쌩한 야생풀의 향과 같은 느낌이고요. 이 뭐 오크의 단맛과 결합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이 단맛도 느껴지는 게 이 단맛과 뭐 이런 허브한 느낌이 결합해서 약간의 그런 과일 발효주 느낌의 향도 꽤 납니다. 맛을 볼까요? 확실히 첫 맛은 그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굉장히 풀 같은 느낌, 약간 뭐 왁시하기도 하고 약간 아세톤 같은 느낌의 찌르는 향도 살짝 있는데 그래도 먹다 보면은 끝맛에서는 뭐 달큰한 오크의 맛과 곡물의 뭐 좀 부드러운 좀 구수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끝맛은 약간 떨기는 한데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위스키라고 느낄 만한 맛이고요. 무엇보다도 뭐 이게 숙성 연수 표시도 없고 그냥 뭐 대충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피릿 자체의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그런 알코올 튀는 느낌은 전혀 없고요. 숙성도 표시는 없지만 꽤 짧은 숙성은 아닌 것 같고 뭐 오크통도 뭐 그렇게 질 나쁜 거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적당히 오크통의 풍미도 잘 입혀져 있고요. 뭐 이 40도짜리인데도 이 어떤 다른 곡물에서 오는 이질감을 빼고서는 먹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편합니다. 잘 넘어가요. 다만 이 메밀에서 오는 이 이질감 느껴지는 곡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좀 뭐랄까 좀 느껴보지 못한 맛을 맛 없는 거라고 취급할 수도 있어요. 이건 위스키로서 인정받을 수 없어, 위스키 맛이 아니야 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자체를 하나의 맛으로 인정하면은 뭐 완성도가 나쁘지 않은 술이에요.
뭐 하지만 몰트나 뭐 다른 뭐 몰트로 비교할게 몰트 위스키에 비하면 확실히 풍미가 좋은 건 아닙니다. 이런 거칠고 약간의 좀 뭐 떫은 그런 느낌이 결코 뭐 유쾌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분명 굉장히 개성 강한 느낌이고요.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은 없는데 메밀 소주나 뭐 메밀로 만든 술이 있죠. 일본에도 메밀 소주가 나오고 있고 뭐 메밀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술로서 뭐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시도해 볼 만한 뭐 재료인 것 같고요. 약간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은 숙성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이런 스피릿의 풍미를 좀 더 죽이고 뭐 오크의 풍미를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좀 뭐 블렌딩을 하거나 앞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뭐 맛에서도 완성도가 높고 메밀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위스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이란 자국 내가 나는 곳에서 자라고 먹는 걸로 만든 술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뭐 술 만드는 사람이 뭐 계속 염두에 두고 추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곡물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이고 뭐 다양한 곡류를 뭐 생산한다면 생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쌀이라든가 뭐 보리 뭐 기타 곡류로 위스키를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위스키였고요. 이런 재밌는 위스키 좀 많이 접하면서 뭐 앞으로 재밌는 위스키도 계속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맛을 볼게요. 사실 이걸 좀 산지는 좀 됐어요. 처음에는 이 특유의 메밀에서 오는 떫은 느낌이나 이런 풀 같은 느낌이 너무 좀 많이 거슬려서 좀 선뜻 뭐 많이 먹지 못했는데 또 먹다 보니까 나름 개성이 있고 뭐 다른 종류의 위스키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충분히 잘 만든 술이라고 생각이 돼서 뭐 오늘은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위스키를 만드는 나라가 이제 유럽이나 뭐 외국에서 이런 몰트를 수입하거나 곡물을 수입을 해서 만들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이 위스키가 만들어지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이용한 위스키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지역을 잘 나타내는 위스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대한 곡물에 대해서 뭐 앞으로 또 소개해드릴 위스키가 더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